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가끔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머리에 과부하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들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들이 뇌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요. 뇌를 최적화시킴으로써 생각도 정리되고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서 실행하면 좋은 결과도 나오고 삶 전체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뇌 최적화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작은 실천만으로 뇌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함께할 역행자의 책의 저자 자청님은 평소 이 방법들로 능력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는 효과를 얻으신다고 해요. 자청님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노벨상 수상자들,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뇌를 최적화시키는 방법, 더뜸 안 들고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째, 안 쓰던 뇌를 자극하기입니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기보단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과학 말고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역사, 문학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이해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창의성이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통합적으로 하는 사고에서 나온대요. 이 말은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 전체를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의 뇌 기능을 자극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음악 지능을 일깨우려고 리듬이 강한 음악을 듣거나 신체 운동 지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하고 논리 수리 지능을 건드리기 위해 과학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을 짓거나 좋은 표현을 찾아야 하면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소설책이나 시집을 읽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마사지해주면 뇌가 증폭되고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답을 찾는 경험도 여러 번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이때 보통은 어떻게 회사 경영을 잘해야 할지에 대한 경영책을 보고 공부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청님은 뜬금없이 삼국지 같은 역사물을 보거나 과학 관련 다큐 또는 유튜브를 본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떠올라서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곤 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의 컨텐츠를 볼 때 갑자기 더 높은 레벨에서 뭔가 파바박 하고
떠오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저자뿐만 아니라 파인만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물리학자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니 이는 인간 뇌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을 땐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데요. 보통은 철학이나 심리학 분야에 치우쳐 있는데 이땐 아예 반대로 수학이나 과학 분야를 보고 듣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역사, 수학, 이런 분야의 어려운 책을 깊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유튜브라 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책을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볍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가볍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으니까요. 저자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과학 분야 유튜브는 1분 과학, 신박과학, 과학 드림, 안될 과학 등의 채널에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때는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해내야만 한다 하고 머리를 쥐어짜내는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잠시 다 잊고 다른 걸 해버려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소설책도 읽곤 하는데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하면서 번뜩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 새로운 장르를 접해보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과학이나 수학 이런 분야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생각을 못 해보고 있었는데 유튜브 같은 곳에서 가볍게 접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뇌 최적화하기 두 번째, 안 가본 길 걷기입니다. 여러분, 평소 운동하고 계시나요? 자청님은 거의 모든 운동을 섭렵했는데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빠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운동은 몸의 노화를 막고 행복도도 높이고 창의성과 의사 결정력을 극도로 높여줍니다. 근데 특히 뇌에 좋은 운동은 격렬해야 하고 힘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래요. 오히려 격렬한 운동은 피가 근육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에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저자는 산책을 권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은 복잡한 운동이 뇌에 좋다고 하는데 산책은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출퇴근하실 때, 운동 산책할 때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기도 하는데요. 산책하며 들으시는 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청님은 좀 특이한 산책을 권하고 있어요. 바로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거예요.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공간지능, 신체 운동지능 등을 총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공간지각은 당연하고 상상력, 추상능력, 기억력,
언어 능력까지 자극한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방향을 자극할 수 있다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가보지 않은 거리를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 뇌 자극이 더 강해지고 운동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산책뿐만 아니라 출근할 때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드라이브라는 책에서 나온 방법인데 출근하는 방법을 바꿔보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그동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다거나 좀 가까우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등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응용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지겠죠. 저자는 보통 책을 읽고 나서 머릿속이 아직 복잡할 때 이렇게 좀 엉뚱한 일로 뇌에 자극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기, 운행노선 모르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기, 새로운 차 운전해보기, 새로운 길 산책하기,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 듣기 등등 이렇게 새롭고 조금은 엉뚱한 행동들이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가던 곳만 가시나요? 아니면 호기심으로 새로운 길을 걷곤 하시나요? 저는 항상 익숙한 곳을 좋아해요. 익숙한 길에서 늘 보는 나무들과 만나 인사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풍경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늘 같은 곳을 가는 것보다 좀 다르게 걸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늘 돌던 산책로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지잖아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와, 내가 너무 한 곳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도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하기도 하고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호기심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소소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더 다져봅니다. 뇌 최적화하기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충분한 수면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해도 절대 잠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자야 하는데 누구는 3시간만 자도 멀쩡합니다. 만약 3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이 책을 써서 3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절대 믿지 않도록 하세요. 학자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할 때 뇌가 최대치의 성능을 낸다고 해요. 잠을 줄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수면 시간은 제각기 다르지만 본인이 최선의 컨디션을 내는 시간을 알아야 하는데요.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8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을 때 하루 컨디션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면 좋습니다. 수면에는 렘수면과 놀렘수면이 있는데 놀렘수면이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낮잠을 잘 때는 이런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잠을 주무시나요?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자 기준에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 기억화 때문이에요. 인간은 잠을 잘 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잠은 뇌 최적화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 것이죠. 만약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잠에서 막 깼을 때나 꿈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정말 신비로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문제 해결을 계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잠에서 깼을 때 아 하고 정답이 떠오르거나 멍 때리며 아침밥을 먹을 때 샤워하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잠을 잔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을 선천적으로 덜 자도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3시간씩 자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됐어야 하니까요. 사장님은 8시간은 무조건 잔다고 해요. 매일 늦잠을 잡니다. 잠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당일 경험했던 것을 장기 기억함으로써 지혜를 축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현재는 늦은 나이에 인생을 시작했지만 동년배의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헬스클럽에 처음 온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운동만 잔뜩 하는 경우입니다. 몸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펌핑된 근육도 휴식을 취하면서 진짜 근육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영양이 부족하다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운동만 합니다. 그러고는 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근육이 안 나오지? 같은 소리를 하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모른 채 운동한다는 느낌에 집착하면 근육만 상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근육 얘기를 하느냐? 근육 운동과 뇌 자극이 비슷하다고 해요. 책을 읽고 쓰면서 뇌에게 운동을 시켰으면 그게 진짜 지식으로 고정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합니다. 그 휴식이 바로 잠인 것이죠. 저자는 충분한 잠과 함께 멍 때리기를 추천하는데요. 여행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좋은 풍경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샤워하는 것 등을 몽상모드라고 합니다.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몽상모드를 갖는 시간을 아까워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자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억지로라도 꼭 만들어야 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라고요. 특히 여행은 뇌를 자극하고 기존에 내가 쌓았던 지식을 통합해서 정리해줍니다. 저자는 이따금 1, 2주간 해외에 나가곤 하는데요.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결과적으로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세요. 가끔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고 미라클 모닝도 좋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건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와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친 산물이고 거기에 맞춘 사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략법을 모르고는 레벨업이 있을 수 없듯이 근거 없는 자기 신념만 따르면
영영 순리자로 살게 됩니다. 저자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뇌 최적화를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믿고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춰 반복적으로 실천했다고 해요. 결국은 손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이 뇌 최적화 방법을 이용해 하는 모든 일의 능력치를 배 이상으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청저자의 역행자와 함께 했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책이죠. 저도 자청님 유튜브 하실 때부터 잘 봐왔고 팬으로서 영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청님을 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참 좋았어요. 무조건 시간을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먹이를 쓰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보자. 그러면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산 증인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를 알려주시는데 이런 생각들이 참 참신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역행자는 이런 자청님의 생각을 세심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인생 공략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볍게 술술 읽기보다는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한 챕터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게 읽어야 이 책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레벨업 해보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